않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아시겠지만 북의 체제를 당 국가 체제라고 얘기를 해서 노동당 규약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당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헌법이나 아니면 법규로 반영이 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북의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진영이든 진보적인 쪽이든 헌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당구약, 아까 말씀드린 구체당대에서 당구약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서 영토 조항이나 또 한국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헌법에 개정된 내용을 미루어서 다른 규약에서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또는 그런 기조가 반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계도 있고 이번 주에도 몇 개 있고 다음 주에 또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것은 북에서 이야기하는 김정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들이 이 헌법 개정된 내용들 또는 전반적인 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북쪽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기초적으로 들었던 것은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가 끝난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쭉 읽어보면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정연설을 비서가 썼겠죠. 근데 그 사고, 거기서 쓰는 문장, 단어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확연하게, 이제. 그 문법을 읽으려면, 그 연설문을 쓰는 사람의 사고방식, 지금 현재 북에서 나오는 노동신문이나 각종 대회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발언, 여기서 쓰고 있는 문장과 단어들을 저 단어들이 저 문장이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또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이다, 이런 것들을 보다 알려고 하면 기본적인 국정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서의 어떤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는 어법이나 이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최소한 2021년도 8차 당대회 이후 그리고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이제는 확고하게 북의 사고방식이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김정은 사상이 이런 거다 라고 아주 체계화되게 책자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이론과 또는 거기다가 제 해석을 곁들여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 헌법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첫 번째 거는 제가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로 얘기했던 이번 북쪽의 개정 헌법은 김정은 헌법이다. 북에서 그렇게 용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김정은 사상이 어느 정도 사상 이론 체계화돼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번 헌법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측면인데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헌법에서 과거에는 국가기구를 설명할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 왜냐하면 인민의 주권기관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게 이번 헌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조 국가기구 1조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나옵니다. 국무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국가기구 속에 국무위원회가 존재를 하는데 국무위원장은 그것을 넘어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장은 국족을 이끌어가는 최고 용도자이며 최고 용도자라는 규정은 국가기구의 공식 직책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직책을 요구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최고 용도자가 표현되지 헌법에는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수반으로서의 우리나라 국가수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국가수반으로서의 국무위원장의 직위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두 번째 플러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대한 소환 이런 규정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김일성 시대에 많이 들었던 김일성 수령에 해당되는 그런 준하는 정도의 용도자로서의 어떤 직위를 이번에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령의 율적 용도 체계가 북한 사회에서 이제는 확고하게 정착이 됐고 그거에 기초해서 그것의 행정적인 기구, 국가기구의 개편으로서의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제일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봤던 게 2023년 말부터 나온 두 개 국가론에 기초해서 영토조항 두 개 국가론이 어떻게 명문화 됐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규정으로서 영토 조항을 처음으로 이제 넣었죠. 뒷부분에서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을 어제 올해 북쪽을 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하나는 북에서 새로운 3대 지도자의 사상 이론 공체가 이제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 권력으로서의 수령의 율적 용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구적으로 헌법적으로 고쳐가 되는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북쪽의 헌법은 크게 보면 48년도 재헌헌법 그리고 그것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19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의 성격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주석제를 등장하면서 수령의 국가기구의 직위를 주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처음 하면서 수령의 율적 용도 체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구적인 어떤 법적인 기본법에 규정되는 그런 형태의 그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헌법을 영원한 주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헌법도 개정을 하면서 김일성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때는 이제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의 국방위원회를 국가기구로서 확보했고 대외적으로 국가 수반의 직위를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한테 주는 약간 그 권력을 이원화하는 그런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등장해서 다시 법제를 하면서 등장할 게 2012년도 헌법인데 이때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래서 아마 요 다음 언제쯤 가면은 이번 개정에 대해서 김정은 헌법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용적으로는 현재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정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19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을 이제 지금까지 19번 개정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국가기구가 변하면서 그거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소폭 개정이 있죠. 근데 지도사상이 바뀌고 국가기구의 어떤 역할이 이번처럼 확 바뀌는 그런 규정은 몇 번 없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72년도 사회주의 헌법을 하면서 막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 지도사상으로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구에 아까 말씀드린 당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법이라고 이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선노동당의 당원들이 해야 될 임무와 목표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헌법은 그게 아니라 국가기구의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사상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구의 활동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자기 지침으로 삼는 것. 이 부분이 70년대 처음으로 주체사상으로 바뀌었는데 아시겠지만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전환되기까지는 중국, 그 다음에 소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헌법 전문에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막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주체사상. 주체사상이라고 또 먹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60년대 소련하고 중국하고 너 수준주의야, 너 뭐 교주주의야, 그 중소분쟁이라고 하는 이념적인 와중에서 북의 입장에서는 주체사상만 딱 연계했을 때 저것도 저기 유고 같은 티터주의 아니야?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서 수정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쓸데없는 이런 논란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구체적인 관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막스 레닌주의 창조를 적용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스 레닌주의 창조 개선하는 게 아니라 막스 레닌주의 기본 원리를 적용해서 독창적인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김일성주의라고 명명을 하죠. 그래서 74년부터 국가사회에 이미 온 당의 김일성주의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에 북한사회의 기본적인 사상적인 부분에서 구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소련 사회 취하를 하면서 92년도에 개정할 때는 이 앞에 막스 레닌주의 창조 의도를 빼고 주체사상을 주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후에 처음 헌법 개정할 때는 지도유념의 주체사상과 성부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이루어진 2019년도에 이루어진 개정 때는 주체사상, 성부사상이라는 걸 빼고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사상 이론 체계 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그것을 당규와 당과 국가기구의 활동 지침으로 변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규정들은 대부분 핵 보유 문구를 넣는다든가 핵 무력 정책에 대한 규정을 넣는다든가 심지어는 최고 검찰소 이름을 중앙검찰소로 이름을 바꾸면 헌법을 또 바꿨어요. 그런 소소한 개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19차례 했지만 사상적으로는 막스 레닌주의를 창조로 적용한 주체사상
독창적인 사상 체계로서의 주체사상 가르치고 김일성주의. 그 다음에 주체사상, 선도사상.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렇게 지금 변화해 온 것이죠. 그래서 배정된 상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국토용도 조항은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관과 압록강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 이 부분을 조선민주유민국의 영토로 한다. 우려했던 NLL 서해 해상 분계선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좀 골치 아픈 얘기가 뭐냐면 저렇게 규정을 하니까 독도가 없어졌죠. 독도는 이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영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낸 2024년도 지도에 보면 독도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지도에 백령도로 있습니다. 골치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 헌법 규정에 서해 5도에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백령도, 여평도 이 지역의 이 해상 경계선 문제를 헌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물쩍 지도에는 백령도나 그게 딱 있어요. 이제 이따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장차 그 부분이 남북 관계가 평화 공존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그 부분이 언제든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통일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자주민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해서 조국 통일을 이 부분들이 통째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조가 된 것이 사상, 문화, 기술의 3대 혁명, 이 부분이 사회주의 총노선으로서의 이 3대 혁명 노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아까 국무위원회 전면 배치되는 거, 그다음에 핵무력과 군사와 관련된 핵무력 지휘와 관련된 권한을 국무위원장한테 위임을 하고 필요시 국무위원장이 그 지휘 기구를 넘겨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개정헌법에 담겨있는 구조를 표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상에 지금 북에서 얘기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겠지만, 자신들의 성격, 조선민주주의민국은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조인가요? 두 번째 줄, 서울의 두 번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그 전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민대중 중심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초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새로 이제 인민대중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적 목표, 조선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화국의 국가가 하는 총적 목표, 방향과 목표가 뭐냐?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학습을 하고 그 사상에 맞게끔 행동하는 사회가 되면 그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다. 그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걸 북에서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단계는 완전 승리 단계의 사회주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공산주의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명 국가관,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목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 원칙,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수령의 유일적 용도가 확보해야 된다. 북에서 얘기하는 일심단결.
수령 단계 중에 20단계를 이 부분이 확보해야 저런 구조가 가능하다. 대외적으로 자주노선 계속 견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민대중제주의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 원칙이 뭐냐? 저는 스타일을 하는데 최고 원칙. 저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과 목표가 있고 그걸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 근본 원칙이 있는데 지금 당면하세 최고의 원칙은 뭐냐? 국민대중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그것을 최우선 절대시 해야 된다. 그럼 인민대중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과연 뭐냐? 인민의 복리 증진이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지금 현재 가능한 인민 복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국제항대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가 뭐냐면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당원들이 멸사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번 국제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